아버지 손 좀 더 꼭 잡아드려요. 간호사 말에 나는 한 박자 늦게 손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오빠가 낮게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 인사해야 하는 거야? 옆에서 막내가 울컥합니다. 언니, 아빠가 눈 떴어. 우리 알아보시는 것 같아. 나는 떨리는 목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품격의 노후회입니다. 저는 수십 년 전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누군가에게도 겪을 수 있는 일.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들과 돌아가셨을 때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지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 임종 전 징후인지를 48시간, 10일 전 신호들. 아울러 임종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과정들. 사망 시각 확인, 다음에는 장례비 영수증 보관, 그리고 사망 신고,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까지. 끝으로 상속, 채무 문제와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같은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갈림들 등.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알면 덜 두렵고 준비하면 덜 후회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인공호흡기는 꼭 해야 하나요? 오빠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끝까지 치료하자고 하셨어. 막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담당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치료가 더 고통을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빠 시간이 아직 남은 건가요? 솔직히 알려주세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면 시간이 급격히 늘고 깨워도 반응이 적고 호흡이 멈칫했다 갑자기 몰아쉬는 체인 스톡스 양상이 시작됐습니다. 48시간 이내를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시술을 줄이고 가족분들이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말을 걸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더 일찍 알았으면 마음 준비라도 했을 텐데. 하지만 곧 공감으로 바뀌었어요. 누구도 쉬운 작별은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더 길게 아프고 현실에 맞춰 적응하면 짧아도 온전히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절차와 마음가짐을 기억에 새겨서 나처럼 당황하는 분들이 바로 쓸 수 있게 남기기로 말이지요. 일부 임종 직전 신호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의사가 말합니다. 따님, 아버님 오늘 잠에서 쉽게 안 깨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임종 전 흔한 신호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낮게 묻네요. 깨워도 반응이 없는데 지금 혼수인 건가요? 담당이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완전한 혼수라기보다 대사와 장기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엔 회복을 위한 잠이 아니라 떠날 준비의 잠에 더 가깝습니다. 신호 1번. 한 달에서 1주 전에는 잠이 길어지고 기력이 빠집니다. 하루 대부분 잠으로 보내거나 깨워도 반응이 느리거나 일어나지 못하지요. 식사, 수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말이 있지요. 의학적 배경은 삼킴 기능 약화와 대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행동 팁을 말씀드리면 수분 적신 거즈로 입술, 혀 보습을 하면 좋고 실내 습도 유지를 위한 가습기 필요합니다. 한편 병원 병실에서 슬픔에 젖은 막내가 울먹입니다. 언니, 물이라도 억지로 먹이면 안 돼? 내가 손등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편안함이 먼저래. 입안을 자주 적셔 드리자. 신호 2번. 임종 10일 전 주변 의식의 혼탁과 선망이 특징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갑자기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네. 오빠가 놀랐네요. 환각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망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력 저하 환청 혼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고령이나 말기 질환에서 흔하고 어떤 연구에선 사망 약 10일 전부터 빈도가 크게 늘었다고 보고가 되어요. 이 시기엔 안정된 환경과 낮밤 주기 유지, 낯익은 목소리가 도움이 됩니다. 가족 행동 팁을 하나 드립니다. 이럴 때에는 강한 조명 소음 줄이고 익숙한 음악이나 가족 목소리로 안심시켜주면 좋습니다. 당황한 표정보다 부드럽게 재확인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병실이에요. 저희가 곁에 있어요.
이런 멘트가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 귀에 대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 지금은 병원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신호 3번. 48시간 전 호흡, 순환에 급격한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호흡이 멈칫했다가 갑자기 몰아쉬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이게 체인 스톡스 호흡이에요. 1020초 무호흡 뒤에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패턴이 반복돼요. 보통 48시간 이내를 염두에 둡니다. 산소 포화도 하락, 혈압 저하, 맥박 변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는데 이는 분비물 처리 저하가 요인으로 의료진이 흡인을 하거나 체위 변경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 행동 팁을 말씀드리자면 손 잡고 호흡 리듬에 맞춰 천천히 말 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술이나 체열 최소화를 요청드리고 고통이나 불편 감소가 우선입니다.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금 산소 더 올려야 하나요? 의사는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연명 목적이 아니라면 편안함을 우선합니다. 산소 수치보다 고통과 불안 최소화가 중요해요. 신호 4번. 대소변 변화와 피부 온도색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기저귀를 갈아드리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배뇨량이 크게 줄고 가끔 혈뇨가 보일 수도 있어요. 괄약근 이완으로 인해 실금이 있을 수 있고요.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 얼음장처럼 차갑고 창백했습니다. 손끝과 발가락에서 시작된 창백, 청색증이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가족 행동 팁을 하나 드리면 따뜻한 담요로 체온을 보호하고 피부 마찰 최소화가 우선입니다. 체위 변경 시 관절 피부 보호 패드 사용을 권합니다. 막내가 흐느꼈어요. 아빠, 손이 너무 차가워. 나는 손을 감싸 쥐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곁에 계셔줘서 고마워요. 신호 5번. 마지막까지 닿는 감각 귀는 열려 있다는 말의 이유는? 의사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청각은 비교적 늦게 사라진다고 봅니다. 평소 말투로 좋았던 기억을 들려주세요. 작별 인사도 지금이 좋아요. 나는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작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난 봄 벚꽃길 산책 기억나요? 아빠가 해준 김치 부침개. 오빠가 혼자 다 먹다가 혼났잖아. 침묵 사이사이 우리는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불렀습니다. 슬픔이 컸지만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크게 방을 채우길 바랐습니다. 가족을 위한 현실 적응 메모, 바로 써먹는 요약을 알려드립니다. 놀랄 일들은 다음과 같아요. 잠만 잔다, 알아보지 못한다, 허공과 대화한다, 숨이 멈칫한다, 손발이 얼음장 같다. 이럴 때 억지 수분 보충은 안 되고 입안 보습과 가습이 필요한데요. 조용한 환경 조성과 손잡고 말 걸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하셔야 할 내용들, 불필요 시술 최소화를 의료진과 합의하고 마지막 인사를 미루지 않기를 권합니다. 여기까지가 임종 직전의 징후였습니다. 다음에는 돌아가신 직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부, 돌아가신 직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방금 가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멈췄습니다.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따님, 이제부터는 행정 절차를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버님을 위한 첫 번째 준비입니다. 1번, 사망 시각과 의료진 확인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확인서 또는 사망 진단서를 받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시각 분초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진이 발급하면 반드시 복사본 3부 이상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장례식장, 행정복지센터, 보험사 제출응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대신 받아준다고 해도 직접 이름, 시간, 의사 서명 여부를 확인해야 나중에 행정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2번. 장례비 영수증 보관, 세금 공제용으로 필수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지출 영수증입니다. 관수의 납고람 식사 비용 등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장례식장 결제 후에는 카드 명세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형태로 남겨둡니다. 나는 그날 정신이 없었지만 장례지도사의 조언을 듣고 장례비 지출 파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3번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가족이 직접 하도록 합니다.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중 1인이 하면 되고 필요 서류는 사망진단서 원본 일부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주민등록, 건강보험, 연금, 통신 등 모든 연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당시 주민센터 직원이 내게 말했습니다. 사망신고 후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그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4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으로 재산과 채무 일괄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전국의 기관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조회 범위는 은행, 예금, 보험, 연금, 부동산, 자동차, 세금, 채무 등 다양한데요. 소요기간 약 1개월에 수수료 무료. 이 덕분에 나는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소액 보험, 적금, 통신, 요금, 환급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채무 통보서도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3번 고인의 휴대폰은 번호 유지를 하는데 1년간 꼭 유지하길 권유합니다. 많은 분이 장례 후 바로 번호 해지를 해버리지만 나는 1년간 유지했다. 그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채권, 채무 통지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 거래처 연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카카오톡, 금융계정 복구가 가능합니다. 요금은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 두면 월 1,000원대인데요. 휴대폰을 유지한 덕분에 미지급 보험금을 찾았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6번 상속세 및 재산 정리는 6개월 이내로. 사망신고 후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준비사항은 부동산 평가, 금융재산 채무, 내역 확인을 미리 하셔야 하고 납부 방법은 현금 일시납입 가능,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세금 절약 팁으로 장례비, 채무, 의료비는 필수 공제 항목입니다. 나는 세무사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무조건 재산만 계산하지 마세요. 채무도 같이 적으세요. 빚이 많으면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돌아가신 후 바로 해야 할 일이고 다음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3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선택. 남은 잔액 3만 원. 카드로 미납금 1,200만 원.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걸 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야? 오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다. 나는 인터넷을 뒤지며 답을 찾았습니다다. 사망자의 빚은 상속인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단 3개월 내 포기나 한정 승인 가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다. 3개월이요? 그 안에 결정해야 된다고? 채무가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상속 포기 재산도 빚도 모두 거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고 전혀 상속받을 게 없을 때입니다. 신청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신청처는 가정법원에서 고인 주소지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채무내역 등인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산빚 모두 상속되지 않습니다. 단 장례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나는 바로 법원 민원실에 문의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3개월 넘기면 자동으로 상속인 됩니다. 포기 신청서 한 장이라도 접수하세요. 나중에 번복 못해요. 2번 한정 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변제인데요. 조건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고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원리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고 그 외는 면책입니다. 기한은 동일하게 3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절차는 먼저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하는데요. 다음 채권 신고 공고문을 신문에 게재 또는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끝으로 재산부채 정리 후 남은 재산 상속으로 절차가 끝이 납니다. 한정 승인을 하면
몰랐던 빚이 나중에 나와도 추가로 물어내지 않습니다. 3번, 가족 간 선택 조합이 있는데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병행 전략입니다. 실제로는 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상속 포기를 하고 장녀도 상속 포기를 하고 막내가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막내가 한정 승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그 외 형제는 법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로 서류 실전 팁을 드리는데요. 현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되실 것 같아요. 사망 신고 후 3개월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날 기준입니다. 가정법원 접수 시기는 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일 도장이 기준이 됩니다. 폐쇄된 계좌, 보험, 카드사 내역까지 모두 조회해야 빚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결과지와 함께 각 은행 지점 방문으로 보완도 가능하지요. 다음은 가족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봅니다. 4부, 가족 갈등을 줄이는 방법, 돈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빠가 말합니다. 엄마 집은 누가 가져갈까? 시세로 나누면 불공평하다는 말 나올 거야.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등기부터 하지 말고 세금 신고 먼저 하래. 그래야 싸움 안 난대. 나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1번, 공동계좌로 장례, 정산은 투명하게 합니다. 장례가 끝나면 제일 먼저 공동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용도 장례비, 제사비, 각종 공과금, 세금 납부. 효과는 누가 돈을 썼는지 모른다는 오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지요. 예금주는 형제자매, 2인 이상 공동명의입니다. 입출금 내역은 단톡방, 가족방에 공유합니다. 나는 장례 후 3남매 이름으로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좌는 엄마 이름 대신 우리 셋 이름이야. 투명하게 하자.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신뢰는 문서보다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2번, 등기 상속 순서는 먼저 세금 신고, 다음이 분할 협의의 끝으로 등기입니다. 많은 가족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등기를 서두르는 것인데요. 등기를 먼저 하면 세금 계산 기준이 고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세 신고 후 등기 순으로 해야 합니다. 절차 일시. 1번, 사망 신고 완료. 2번,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이후에 재산 확인. 3번,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6개월 이내에. 4번, 가족 간 분할 협의서 작성. 5번, 부동산 등기 이전. 세무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감정 상하는 건 거의 다 등기 먼저 한 경우입니다. 등기는 제일 나중에 세금과 서류부터 깔끔히 하세요. 3번, 말의 온도. 가족이 무너지는 건 단어 하나 때문이다. 장례 후 가족 대화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가 더했다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나는 그 시절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날 오빠가 한숨을 쉬며 너는 맞으라 괜찮겠지 했을 때 눈물이 났다. 모두가 힘들었다. 누구도 덜 아픈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말의 온도를 지켰다. 오빠, 우리 다 고생했어. 이제 엄마 일은 끝났으니까 서로 편하게 살자. 그날 이후 묘하게 대화가 부드러워졌다. 4번, 세금 신고 시 가족 간 연대 신고로 가산세 방지. 상속세를 각자 신고하면 계산착오로 무신고 가산세 20%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대 신고로 한 번에 처리하고 대표자를 정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2년에서 5년 분할 가능합니다. 세무사가 덧붙였습니다. 형제 간 싸움 대부분은 세금 고지서가 달라서 생겨요. 서로를 믿고 같은 세무서 같은 신고서로 끝내야 합니다. 5번, 부동산은 시뮬레이션 후 등기. 부동산은 단순히 시가대로 나누면 손해입니다. 시가,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공시가의 차이를 세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누가 얼마를 받는지 시뮬레이션 후 등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무사가 내게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만 순서를 바꿔도 1200만 원이 줄어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이 돈 문제로 얼룩지는 게 싫었습니다. 6번, 가족 합의의 문장은 우리 이름으로 남긴다.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며 우리 3남매는 작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집은 아빠의 사랑이 담긴 곳으로 남긴다.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의 기억으로. 그 문장을 인감도장보다 먼저 꾹 눌렀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매년 봄마다 함께 모여 작은 꽃을 꽂았습니다. 아빠, 올해도 우리 싸우지 않고 잘 지냈어요. 그 말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봅니다.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남겨진 사람의 삶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1번, 죽음을 정리하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장례를 치르고 모든 서류가 끝났을 때 나는 오히려 살아있는 내 삶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물건을 누가 정리할까? 내 통장, 비밀번호, 내 사진들은 어디로 갈까? 내가 아프면 누가 결정을 해줄까? 그 질문들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건 삶을 더 단단하게 쥐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매년 내 생일에 생전정리 점검표를 꺼내봅니다. 보험, 통장, 연금, 병원, 연락만까지 한눈에 확인합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평온을 위한 습관이 됐습니다. 2번, 남겨진 가족을 위한 내 파일 만들기. 어머니의 서류를 찾으며 나는 수없이 외쳤다. 이게 어디 있었던 거야? 이건 왜 이름이 달라? 그때 다짐했다. 내 가족에게는 이런 혼란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지막 파일을 만들었어요. 내 의료 기록과 주치의 연락처, 보험, 예금, 연금 가입 증서, 휴대폰 잠금 번호와 주요, 계정 비밀번호, 내 장례 방식, 음악, 사진 선호. 이 파일을 정리하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나의 인생이 하나의 책으로 정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3번, 남은 날들을 위한 새로운 목표. 죽음이 삶의 끝이라면 그 끝을 마주 본 사람만이 진짜 오늘을 삽니다. 나는 그날 이후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1번, 사람을 남기자. 돈보다, 물건보다 마음이 남는 관계를. 다음엔 언제 밥 한 번 먹자가 아닌 이번 주에 보자로 바꾸었습니다. 2번, 시간을 남기자. 핸드폰보다 하늘을 더 오래 보며 하루 10분이라도 멍 때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3번, 이야기를 남기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스니기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오늘처럼 이렇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이 내게 묻습니다. 죽음을 미리 생각하면 더 불안하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 짓고 말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떠날 때 후회 없는 인생, 남을 때 고마운 인생, 준비할 때 품격 있는 인생. 그게 바로 품격의 노후가 말하는 진짜 준비입니다. 죽음을 미리 공부하면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아빠,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단단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삶을 충분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준비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야말로 남은 가족이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